15하고 18. 이따가 보고 시간이 조금 10하고 18분 먼저 해줄까? 잠깐만. 일단 2번, 14번, 18번 먼저 하고 나머지는 좀 급한 사람 있어? 그러면 그냥 24, 18 먼저 하고 나머지 차례대로 하지 않을지? 일단 봅시다. 그 2번은 그 해설을 하는 사람이 어쨌든 이게 어떻게 해설을 쌤이 이제 마련하는지는 알고 있지. 옛날 거는 사실 학원에서 다 작업을 해놓은 건데 최근 거는 다 이제 수학비서라는 업체 이제 의뢰해서 한단 말이야. 이제 선지에 아마 있는 답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원본 시험지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거든. 근데 일단 이제 선지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제 1, 2, 3, 4, 5, 6이 있고 1, 3, 4, 5, 6이 있어.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제 1대1 대응이면서 fn 더하기 1 마이너스 fn은 4를 만족하는 n이 하나만 있대. 근데 보니까 우리가 함수값이 4가 차이 날 수 있는 수가 어차피 몇 개밖에 없어. 두 쌍밖에 없잖아, 맞지? 1, 5랑 2, 6이랑, 그렇지? 그래서 1과 5가 선택이 되거나 그다음에 2와 6이 선택이 되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되겠다. 첫 번째로 그냥 1, 5가 선택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누가 1, 5를 선택할 건지도 또 정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1, 2가 선택할 수도 있고 2, 3이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해보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이 1을 선택하고 2가 5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3, 4, 5, 6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배치해주기만 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3, 4, 5, 6을 마음대로 배치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뭐가 안 되지? 3, 4, 5, 6 중에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2와 6을 선택하는 것만 안 되잖아,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어떻게 안 되지? 결국 1, 2가 1과 5를 선택했다고 하자. 혹은 2, 6을 선택했다고 하자. 그게 두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 6이 나머지 4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이 총 4패까지가 있을 건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3, 4나 4, 5나 5, 6 중에 하나가 2, 6을 선택하는 경우를 빼야 돼.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3, 4가 2, 6을 선택할 수도 있고 4, 5가 2, 6을 선택할 수도 있고 5, 6이 2, 6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해설에서도 여기까지만 딱 쓰고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센다는 말은 모든 정육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하나씩 딱 정해져야지만 함수 한 개가 딱 완성된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지금 나는 누구의 함수값까지만 결정한 거야. 1, 2랑 여기 요 예배를 구할 때는 3, 4가 2, 6을 선택하는 경우 4, 5가 2, 6을 선택하는 경우 5, 6이 2, 6을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구한 거잖아. 결국 3, 4는 예를 들어 3, 4가 2, 6을 선택했다면 3, 4의 함수값은 결정했는데 5, 6의 함수값을 결정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5, 6이 남은 거 두 개 중에 두 개를 서로 바꿔가면서 선택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가 붙어야 돼. 이렇게 되어야지만 잘 정확하게 한 거야. 다시 한 번 더 해볼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황을 보게 되면 함수의 개수 구한다는 그 마인드, 그러니까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일단 이해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다시 한번 1이 1을 선택하고 지금 2가 5를 선택한 거야. 그다음 3, 4, 5, 6을 이제 3, 4, 5, 6의 함수값을 선택하는 4패까지는 이미 구했어.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안 되는 예외를 찾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게 어떤 예외지? 3, 4가 2, 6을 선택하거나 4, 5가 2, 6을 선택하거나 5, 6이 2, 6을 선택하는 세 가지가 있어서 3을 곱한 거잖아, 맞지 지금? 그러면 3, 4가 2, 6을 선택했다고 하자. 3, 4가 2, 6을 선택했다고 하자. 그러면 함수가 결정되었니, 결정되지 않았니? 결정되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5와 6의 함수값을 정하지 않았잖아, 맞지? 그럼 5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수가 몇 개 있어? 2개. 6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수가 몇 개 있어? 나머지 한 개. 이렇게 되겠지. 1대1이니까. 결국 거기까지 해줘야, 여기까지 해줘야 예외가 되는 함수가 결정이 된 거야. 연진아 혹시 지금 이해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잠이 덜 깼니? 그건 아니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뭘 한 거지? 내가 연속하는 그 두 자연수에 대해서 함수값 차이가 4가 나는 게 1, 2가 선택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했거든. 그럼 2, 3이 될 수도 있고 3, 4가 될 수도 있고 4, 5가 될 수도 있고 5, 6이 될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이 문제가 쌤도 처음에 좀 쉽게 생각했는데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내가 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1, 2인 경우와 그 다음에 2, 3인 케이스 2, 3인 케이스가 그 다음 상황 여기 빼지는 상황이 달라져.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2와 3을 선택하게 되면 2가 1을 선택하고 3이 6을 3이 5를 선택했다고 하자. 아이고야. 3이 5를 선택했다고 하자. 어쨌든 그럼 어떻게 되지 이제? 남은 거 1, 4, 5, 6의 함수값을 선택해 주는 게 4팩이야. 다시 2 곱하기 하고 4팩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1, 4, 5, 6의 함수값을 정해주는 것 중에서 뭘 빼야 돼?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선택하는 아니 잘못 말했다. 차이가 4가 나는 두 함수값을 선택하는 경우를 빼줘야 되지. 다시 2, 6을 선택하는 경우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2, 6을 선택하는 경우는 몇 번밖에 안 생겨. 두 가지밖에 안 생겨. 4와 5가 연속하거나 5와 6이 연속하는 경우밖에 없거든. 저기 1이 혼자 있어서.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는 빼기 2 곱하기 2가 들어가는 거야. 괜찮니? 미강이 지금 이해하고 있니? 아니잖아. 다시 한 번 더 그리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거 안 되는 때 그냥 막연하게 안 되는 표정만 짓고 있으면 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뭔가를 잘했나? 내가 찍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어느 단계가 어느 고리가 안 되는지 이야기해주면 쌤이 그걸 더 잘 설명해주면 좋잖아, 맞지? 오케이? 쌤이 독심서를 써줘? 능력이 없다, 맞지?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 3이 그 함수값의 차이가 되는 상황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2가 1을 선택하고 3이 5를 선택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원래 2, 6을 선택할 수도 있고 1, 5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2 곱하기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 4, 5, 6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으니까 4팩을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어떤 두 연속하는 자연수의 함수값이 2와 6이 되는 경우는 곤란하다. 저걸 빼주자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연속하는 자연수 두 개가 선택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4, 5랑 5, 6 두 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럼 이제 4가 2를 선택하고 그다음 5가 6을 선택했다고 하자. 그럼 이제 남은 1, 6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수는 또 누가 남았어? 3, 4가 남았잖아, 맞지?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3, 4를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남은 그 정리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을 정리해주는 방법의 수가 이제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하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무슨 조건이지? 나 조건을 만족하는 연속하는 자연수를 1, 2를 선택했을 때는 위에처럼 되고 2, 3을 선택했을 때는 아래처럼 된다는 얘기야. 그럼 3, 4를 선택하면 아래처럼 될 것 같아? 위에처럼 될 것 같아? 3, 4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3, 4를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1, 2랑 5, 6 두 가지밖에 없어. 즉 이거와 상황이 똑같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로 4, 5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도 위에 세 개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로 1, 2, 2, 3 이렇게 선택될 수 있으니까 요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근데 마지막으로 5, 6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1, 2 연속, 2, 3 연속, 3, 4 연속이 가능하지 않았지. 첫 번째 케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즉 이런 게 총 2개 생기고 이런 게 총 3개 생기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이제 수업 좀 나가면서 할 건데 해설도 손질하고 하다가 이제 뭐 내가 맞겠지 하고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민규 쌤이 일찍 나왔길래 민규 쌤한테 쌤이 한번 풀어봐요 하니까 쌤도 이제 풀어보고 똑같이 나와서 했나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게 특히 개수 세기는 내가 190 몇 개를 세볼 수가 없잖아. 지금 불안해서 약간의 소심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사실 그 비주얼 이슈지. 문제가 발문이 어렵게 주어져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제 집합 x라는 놈이 fx인데 fx를 그러니까 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 순서상 1, 2, 원소를 가지는데 뭐냐면 저 fx가 역함수를 가지게 만드는 ab를 찾으래. fx의 식을 한번 써봅시다.
어쨌든 식을 써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bx 그리고 더하기 ab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a보다 작을 때는 x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리고 이 문제가 조금 편해지는 건 ab가 무슨 소리야 문제에서? 제일 위에 자연수야 자연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우리가 이 친구는 대칭축이 얼마지? 2분의 b잖아. 지금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a를 경계로 이제 식이 달라지는데 오른쪽에서 2차 함수구나. 그러면 a가 대칭축이 아니 그 a가 대칭축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렇게 a가 있어야지만 2차 함수의 증가하는 부분 즉 증감이 바뀌지 않는 부분만 살아있게 될 거야. 대칭축이 지금 2분의 b였으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관계는 2분의 b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관계를 얻게 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고 이제 문제의 맥락상 이제 공력이 모든 실수인 걸로 봐야 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러니까 그 정역을 경계해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이 둘이 같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a 대입하면 a 제곱 이거 지워져. 여기도 a 지워져. 그러니까 우리는 x는 a에서 그래프가 연결될 거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직선 부분이 무조건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더 있어 없어? 이미 1대1 대응이 집합 x에서 달성이 되어버린 거야. 이게 전부야. 근데 거기 y에 또 뭐가 있지? 홀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홀수 조건만 추가하면 열심히 세면 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볼 때는 b가 2a보다 작거나 같다는 정수니까 자연수니까 이렇게 이제 분수가 없어지는 표현으로 쓰는 게 더 좋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1일 때, a가 3일 때, a가 5일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a가 5일 때 하는 순간 이미 b가 1, 3, 5, 7, 9 다 나와버리거든. 그러면 7일 때, 9일 때 당연히 1, 3, 5, 7, 9 다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총 15개, 3개, 1개 되어서 19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 말인지 모르게 문제의 표현이 어렵게 주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거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홀수, 순서상 개수 그냥 세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개수 세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18번도 비슷한 비교해주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저걸 만들면 함수가 뭔지 모르면 쌤도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답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봅시다. 일단 이제 음이 아닌 정수니까 이제 x가 뭐 0 이상의 정수다 맞지? 이게 이제 집합 x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f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1대1 된 거, 1대1 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만족시킨다고 했냐면 fa 더하기 그리고 는 fa 더하기 fb 이런 건 이제 문제 되게 어려운데 용기 있게 냈습니다. 아마 어디서 존재하는 함수를 찾은 걸 겁니다. 여튼 봅시다. 이제 f0이 1이냐고 물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속칭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냥 저 정역 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풀이가 없어, 알았지? 그래서 그냥 이제 A 0 넣고 B 0 넣는 거야. 자, 그럼 F0는 F0 더하기 F0. 나중에 너희가 이제 2학년이 되어서 대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미분이라는 카드가 추가되거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입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대입으로 최대한 비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워지면 F0가 얼마? 0. 이렇게 F0 0.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을 보게 되면 이제 FFA는 물었는데 이제 A는 그대로 두고 B에다가 제로를 대입하는 뜻인 것 같아. 자, 그러면 F0. FA군요. 그 다음에 FA 더하기 F0가 되지. F0가 0이고 다시 F0가 0이니까 얘는 0이야. 결국 이제 FFA는 FA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귿 봅시다. 자, 디귿을 보게 되면 F 인버스 7, F 인버스 7
fk를 만족시킨 k의 값을 구하시켜 놨는데 k의 값은 0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이제 k가 0이냐라고 묻는 거잖아, 맞지? 그럼 k 0을 넣어보자. 그러면 f 인버스 7이 k 0은 뭐라고? 0이야, 맞지? 그럼 f 0이 7인가? 모순. 어차피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되었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잖아, 말거든. 함수값은 유일하게 정해질 테니까 아마 뒤에서 틀렸어. 그래서 기억도 틀렸고 이해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말 그대로 비주얼 이슈입니다. 문제에서 뭔가 쫄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특히 성심이 약간 그런 거 좀 있잖아, 맞지? 아주 어려운 것보다는 어렵긴 한데 약간 당황시키는 문제들 좀 내는 경향이 있어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1대1 대응이라서 뭐 이렇게 해도 괜찮긴 한데 여기다가 양변에 f를 합성해서 뭐 7은 f, fk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긴 해. 이제 k가 0 집어넣으면 0은 7이라 모순적 결과가 나온다고 봐도 괜찮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문제 뭐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번하고 3번 중에 풀이를 듣고 싶은 문제가 있어? 1번하고 3번 중에 이거 3번 왜 매우 어려운지 잘 모르겠다. 1번? 3번? 그러면 1번, 3번 다 해야 되거든요. 합시다. 3번은 이제 매우 어려운 7은 아니야. 7은 진짜 어렵거든 원래. 일단 1번부터 볼게. 3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 더하기 이건 그냥 성립한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해서 f3 빼기 f1은 1이 성립한다. f4 빼기 f2는 2가 성립한다. 잠깐만. 우리 봐. 우리 지난번 숙제 해왔어? 지금 하려고? 예. 잠깐만, 이거는 그거거든? 이번 거? 사실 쌤이야.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시너지 다 풀었지 지금. 시너지 나왔던 그 그냥 기본 문제들 있잖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 전부 다. 그래서 쌤이 그거를 다 넣고 싶었는데 그 문제 수가 너무 많아서 못 넣었거든. 그래서 그냥 기본 문제, 시너지 있는 문제들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줘. 그래서 보고 놀랄 정도로 많이 나와. 분명히 잃어버렸겠다. 자, 봅시다. 2가 되고, 그 다음 F5 빼기 F3이 3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F2 곱하기 F6이 짝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벤을 그리면 좋겠지. 3, 4, 5, 6이 되고.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친구들이 1, 2, 3이니까 결국 F1로부터 F3까지 1 커지면 되고 F3에서 다시 F5까지 3 커지면 되니까 F1로부터 F5까지 얼마 커져요? 잠깐만. 명제 다 끝내면 보내요 그냥? 사실은 유리. 다 벌써 다 했어? 사실은 끝난 건 맞아. 그러면 탈출을 시켜요? 근데 승환 쌤은 수연이도 다 해가지고 걔는 그럼 자기 공부하라고 해. 과학하고 가야 돼가지고. 조금만 공부하라고 해. 승환 쌤 12시에 오시거든. 알겠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결국 이제 F1에 대해서 우리가 F3은 F1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F5는 F3에다 3 더한 거니까 F1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지? 4를 더한 게 되겠지. 괜찮니? 그럼 F1이 결정되면 F3과 F5가 결정될 거야. 그러면 이제 F1을 선택하는 상황이 하나 있을 거고, 하나 더 그리는 게 낫겠거든요. 괜히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쌤도 아마 처음 풀 때 두 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저기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결국은 안 헷갈리는 게 중요해. 계수될 때 헷갈려서 틀리면 그게 더 손해잖아, 맞지? 어쨌든 이제 1을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되겠지. 왜냐하면 1의 함수값보다 5의 함수값이 4 커야 되거든. 그러면 넘어가잖아, 초과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3의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되지?
3의 함수값이 2가 돼야 되고 5의 함수값이 5가 돼야 돼. 요런 케이스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의 함수값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5의 함수값이 6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하지? F4와 F2의 차이가 2인 건 F4가 정해지면 어차피 F2가 정해지겠구나. 아, F2가 정해지면 F4가 정해지는 거고 F2 곱하기 F6의 값이 짝수래. 쌤은 이렇게 생각한 거 같거든. 이게 결국은 요식을 고쳤으면 F4는 F2 더하기 2가 되잖아, 맞지? 그럼 결국 F2가 결정되면 F4가 결정된다. 그에 더해서 얘가 아무리 커도 6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 F2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F2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야. 그치? 근데 F2가 결정되면 F2가 만약 홀수면 F6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짝수여야 돼. 맞지? 그래야 저기 나 조건 둘이 곱해서 짝수를 만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F6이 될 수 있는 게 3가지가 되고 요 경우에는 F6이 될 수 있는 경우가 6가지가 되는 거야. 왜냐면 F6가 이미 짝수니까 아무거나 괜찮지. 그러면 어차피 얘네도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총 9가지 곱하기 2에다가 하면 뭐가 결정된 거지 지금? F 2, 4, 6이 다 결정됐어. 그리고 F 1, 3, 5도 이미 이거 2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다시 곱하기 1을 하는 거지. 이건 더하기인데. 더하기야 더하기. 요렇게 괜찮니?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은 A라는 집합이 A, B, C라는 스몰 A, B, C라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B라는 집합이 마이, 마일, 0, 1, 2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 기억. 기억은 사실 당연히 틀렸지. 함수의 개수는 그냥 5의 4제곱. A가 선택 1대1 없다 알았지? 가끔 1대1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1대1이 없는데 1대1 미안 1대1이 없는데 1대1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이응 봅시다. 이응도 이게 사실 하기 쉬운 실수인데 이거 말은 요 A와 B의 함수값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거지 맞지? 나머지 함수값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어. 자,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A와 B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건 그냥 배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5개 중에 아무거나 2개 고른다 하면 요걸 만족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누구의 함수값을 정하는 거지? C의 함수값은 아무거나 옵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D도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이제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은 이제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fx1, fx1과 fx2의 곱이 양수다 이렇게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아무거나 뽑아도, 즉 AB를 뽑아도, AC를 뽑아도, AD를 뽑아도, BC를 뽑아도, BD를 뽑아도, CD를 뽑아도 곱하면 다 함수래. 그 말은 모든 함수값의 부호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모든 함수값이 모든 정의의 원소가 이걸 선택하거나 이걸 선택하거나 그럼 모든 함수값이 정의의 원소가 얘만을 선택한다고 하면 저 2가지 중에 선택하는 걸 4번 하는 거야. 여기도 똑같이 2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경우수가 똑같겠지.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니 왜 7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난이도 매기는 사람이 실수해서 뭔가 잘못했을 때 엄청 고생해놓고 이건 내가 못했으니까 어려운 7이야 뭐 이랬을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난이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쌤도 가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어떤? 4번? 5번은 괜찮아? 4번은 일단 나 조건이 무슨 말이지? 나 조건이? 이거가 나 조건이 무슨 말이지? 그 좌변에 있는 식이 치역이야. 외워야 돼 알았지? 저건 지식의 영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 조건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모든 공역의 원소가 Y의 원소가 이제 정역의 원소에 의해서 적어도 한 번은 선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F3은 3이 픽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 1, 2, 4, 5가 이제 1과 5를 이제 적어도 한 번 선택하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1, 2, 4 지금 3이 어쨌든 3은 무조건 선택되었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치역이 공역과 같아지려면 누가 중요한 거야? 1과 5가 선택되는 게 중요하겠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전체 개수는 이제 3의 4제곱 개가 될 거고 그 중에서 1과 5가 적어도 한 번 선택되어야 되니까 1과 5가 한 번도 선택되지 않는 걸 다 빼버리면 되겠다, 맞지? 오케이? 1이 한 번도 선택되지 않는 건 몇 가지가 있어? 1, 2, 4, 5에 3에 2에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5가 한 번도 선택되지 않는 거는 똑같이 2의 4제곱이 있겠지.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일이 생겨? 이제 그 1만 선택되었거나 5만 선택되었던 것들이 이제 중복으로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잠깐만 다시 많이 꼬였어. 다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었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저 3의 함수값을 이미 정했잖아, 맞지? 누구의 함수값을 정해야 돼? 1, 2, 4, 5의 함수값을 정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치역과 공역이 같기를 바라니까 1, 3이 각각 적어도 한 번은 선택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우리 적어도 한 번 선택된다면 보통 어떻게 해? 전체에서 선택 안 되는 거 빼는 거잖아, 맞지? 그럼 1이 선택 안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이게 4죠, 맞지? 근데 그 다음에 5가 선택 안 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2의 4제곱, 맞지? 근데 그 중에서 그리고 1과 5가 모두 선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맞지? 모두 다 3번 선택하는 경우 있잖아. 오케이,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니까 빼야 되겠지, 맞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지? 사실 우리가 중복이 생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1과 3이 모두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머릿속에서 섞였어. 잠깐만. 그러니까 처음에 쌤이 말했던 게 이제 1과 1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를 구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지? 3만 선택되는 경우나 5만 선택되는 경우가 들어있겠지. 다시 1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를 2의 4제곱으로 구했잖아. 그럼 거기에는 3만 선택되는 경우와 5만 선택되는 경우가 두 가지 들어있을 거야. 괜찮지? 5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를 구하게 되면 1만 선택되는 경우와 3만 선택되는 경우가 또 두 가지 들어있겠지. 오케이? 근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되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근데 몇 개를 빼야 되지? 약간 헷갈린다. 다시 천천히. 우리가 원하는 건 헷갈린다. 그냥 이렇게 할게. 쌤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헷갈려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결국 원하는 거는 1과 5가 모두 이제 적어도 한 번씩 선택되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냥 한 개씩만 선택되는 경우를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만 선택되는 경우를 다 빼면 되겠지. 이렇게 구별해버리면 좀 확실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한 개씩만 선택되는 경우는 어차피 누구밖에 없어. 모두 다 3을 선택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잖아, 맞지? 오케이?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개씩만 선택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어? 1, 3을 선택하거나 3, 5를 선택하는 경우밖에 없겠지. 맞지? 그럼 1, 3을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2의 4제곱이 되긴 하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뭐는 빼야 되지? 3만 선택하는 경우는 빼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빼기 1.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는 치역이 몇 개? 치역이 1개인 경우. 얘는 내가 지금 치역이 2개인 경우를 구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제 치역의 원소가? 치역의 원소가 2개라는 말은 저기 1, 3을 선택할 때 이제 그 뭐지?
1과 3을 선택하는 모든 경우에서 1만 선택하는 경우는 괜찮아 안 괜찮아? 그래도 치역 2개인 거 맞잖아 맞지? 왜냐면 3이 이미 선택되었으니까. 그래서 3만 선택하는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야. 치역이 2개짜리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3, 5를 선택하는 경우도 3만 선택하는 경우 빼주면 되겠지. 경우수가 똑같으니까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러면 치역이 1개짜리, 치역이 2개짜리 다 뺐으니까 괜찮은 거지. 오케이. 쌤이 이게 그 논리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 해봅시다. 81에서 1기 얘는 얼마가 15, 31이 되는군요. 그러면 딱 5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까 쌤이 처음 했던 풀이를 해도 될 건데 아마 쌤이 머릿속에 살짝 꼬여가지고 지금 틀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할게. 자, 그 다음 혹시 3페이지에서 질문 6번? 6번은 사실 좀 많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타입의 문제가 꽤 이제 그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아마 그 뒤로는 비슷비슷하게 변형돼서 많이 나올 겁니다. G 합성 fx의 치역이 17이야. 그러면 사실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fx를 어떤 하나의 값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G가 G 세모가 17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는 거야. 근데 G가 17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G 세모가 17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세모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세모는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즉 fx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치역은 실제로 나오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 말은 fx의 최대값이 fx의 최대값이 8이어야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 괜찮아? 다 했냐? 괜찮아?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 치역이 17 이하라는 말은 gfx의 값이 17 이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결국 fx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취급하게 되면 이제 g의 값이 17 이하가 나오기 위해서는 g에 대입되는 값이 8 이하에 되고, 이 치역이라는 말은 실제로 함수값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맞지? 결국 fx의 값이 8이 되는 상황이 존재해야지만 g8의 값이 17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fx가 8이 작거나 같다가 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fx의 최대값이 8이라는 얘기야. 실제로 8이 되는 x값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x가 0을 경계로 0 왼쪽에서는 fx가 x 더하기 5라는 이렇게 올라오는 함수야. 그러니까 결국 0에서의 함수값이 5가 될 테니까 이 왼쪽에서는 함수값이 5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따라서 최대값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돼? y축 오른쪽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야. 즉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8이 돼야 돼. 그러니까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8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7번은 질문이겠지? 괜찮아? 해봅시다. 사실 쌤 7번 풀어왔는데 제대로 다시 풀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깜빡하고 안 풀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 fx는 fx를 만족하는 이 함수의 특징이 뭘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 함수의 특징이 이제 사실은 그 직선일 때는 이제 y는 x여야 되거든. 그래서 쌤은 그냥 a가 2일 거야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지 사실. 하여튼 그렇게 쌤은 하고 넘어갔어, 맞지? 이게 쌤이 시험이었어. 나도 이렇게 엄밀하게 확인했을 건데 쌤은 시험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고 지금 막상 이제 설명하려니까 약간 고민돼서 해봅시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그 다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a-1x. 성실하게 풀긴 해야겠는데 다시 해봅시다. 자, 결국 이제 이 함수랑 같다는데 fx는 이제 x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하는 겁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부터 하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하겠습니다. a에 대한 조건이 양의 성분이 0보다 작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다. 그냥 합시다. x가 0보다 작게 되면 이제 fx는 뭐가 되지? fx는 a제곱 x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 a제곱 x제곱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거든. f a제곱 x제곱은 a제곱 x제곱이 참 우리 지금 풀고 있는 건 한 등식 풀고 있어. 지금 모든 실수 x에서 저 등식이 성립한다고 주어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처리하는 겁니다. 가야 되나?
여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지? 얘는 0 이상이 됩니다. 당연한 거지. a 제곱이 일단 양수고 a가 양의 실수였으니까 x 제곱은 음수를 제곱했으니까 양수겠지. 그러면 이제 f에다가 0 이상을 대입하게 되면 뭘 집어넣어야 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네.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a 제곱 x 제곱을 a-1 곱하기 x 자리에 대신 집어넣어야 돼. a 제곱 x 제곱을. 이걸 푸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뭐 풀고 있는 거라고? 승조건을 뭘 그랬지? 영지야? 한 등씩 풀고 있다고 그랬잖아, 맞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케이스를 나눴으니까 음수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이제 개수끼리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맞지? 한 등씩 풀고 있는 거니까, 맞지? 괜찮아? 자, 그러면 근데 이제 A가 친절하게도 양의 실수라서 이거 약분해도 괜찮거든? 그럼 뭐가 돼? A-1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A가 2라는 적을 얻는 거야. 괜찮니? 영지야, 이해가 잘 안 되니? 자, 어느 단계에서 이해가 잘 안 되니? 근데 x제곱, a제곱 x제곱 넣었을 때 왜 a제곱 x제곱이 나와요? 아, 여기에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쌤이 지금 한 거는 이거를 이게 x가 음수일 때 fx랑 a제곱이랑 a제곱 x제곱이랑 같잖아, 맞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식이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한 거야. 그러면 a 제곱 x 제곱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은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저 식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A 나와버려서 사실은 두 번째 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이제 확인을 하려면 이제 해봐야 되겠지. X가 0 이상일 때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돼. 우리가 A가 이미 2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그냥 X가 되고 여기는 이제 4X 제곱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해봅시다. X가 0 이상일 때는 fx는 X예요. 근데 안 해봐도 되겠다, 맞지? 여기다 X 집어넣으면 X에 X를 합성하니까 그냥 X 여기다 X 같잖아 무조건. 맞지? 원래 fx는 fx를 만족하는 가장 대표적인 함수 원래 y는 x야. 그냥 이제 통과하는 거지. 괜찮니? 또 질문 있어? 8번 봅시다. 번을 보게 되면 1, 2, 3, 4, 3, 4, 5, 6, 1, 2, 3, 6 1, 2, 3, 4 그리고 3, 4, 5, 6, 1, 3, 4, 5, 6, 1, 3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제 가 조건에서 함수 f는 1대1 대응이래.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나 조건으로 f가 결정이 되어버리거든. 모든 x에 대해서 fx는 x의 배수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원소 중에서 4의 배수는 누구밖에 없어? 이 y의 원소 중에 4의 배수는 누구밖에 없어? 4밖에 없잖아, 맞지? 이거는 확정. 괜찮니? 그럼 남은 2의 배수는 누구밖에 없어? 6밖에 없지. 이거 고마워. 자, 3의 배수는 3밖에 없네. 이게 확정이야, 확정. F는. 그러니까 G는 확정이 안 되는데 F는 확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G 봅시다. G. 그다음에 이제 G는 이제 Y, G, Y는 Y 약수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3도 약수 2개 있고 4도 약수 2개 있고 6은 약수 3개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그냥 5과 1을 선택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억이 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 여기 참이다. 자, 그럼 니은 봅시다. 자, 니은을 보게 되면 이제 GY는 1을 만족하는 이제 Y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면, 그러니까 지금 요 함수값이 1이 되게 만드는 이 정역의 원소 G 입장에서 G가 이렇게 가는 함수니까 이제 정역 원소가 5 하나밖에 없대. 그럼 3, 4, 6은 전부 다 1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3밖에 없고 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밖에 없고 그 다음 6이 선택할 수 있는 2 또는 3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G 합성 F의 치역은 Z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4에 의해서 무조건 2가 선택될 거고 3에 의해서 무조건 3이 선택될 거니까 6이 뭘 선택하는지 상관없이 G 합성 G의 함수 값으로 1, 2, 3이 다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합성 함수도
여기 1대1 대응이었기 때문에 이 Z의 모든 원소가 합성함수의 함수값으로 선택될 거라서 치역과 저 공역 Z가 같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풀리면 돼. 쌤 여기서 얘를 디귿까지 끌고 오고 싶어서 표시를 안 한 거거든. 다시 해봅시다. 니은에서 다시 뭐래? GY는 1을 만족하는 Y의 원소가 한 개밖에 없지, 맞지? 그러니까 이미 5는 1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1은 더 이상 함수값이 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이제 3이 선택할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 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6은 이제 둘 중에 아무리 선택해도 괜찮지. 근데 이미 우리가 G 합성 F를 하게 되면 F에 1, 2, 3, 4를 보내면 어차피 3, 4, 5 다 나오니까 3, 4, 5에 의해서 이미 Z가 선택되었잖아, 맞지? 6이 2를 선택하든 3을 선택하든 이 G 합성 F라는 함수의 공역, 그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Z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니은이 맞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제 디귿 봅시다. 디귿을 보게 되면 G3, G6이 3이면이라고 물었거든. 그럼 결국은 어차피 이 3이라는 친구는 함수값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3하고 1밖에 없어. 이 6이라는 친구는 함수값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3과 2과 1이 다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G3과 G6을 곱해서 6이 되려면 3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3이거나 얘가 3이고 얘가 1이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자, 그때 G의 치역의 원소 개수는 G4 더하기인데 그럼 해봅시다. 3, 4, 5, 6이 있고 1, 2, 3이 있고 그냥 케이스를 다 해보면 되는 거야. 이게 사실 쌤도 그렇거든. 귀찮아서 이제 오래 걸리는 거지. 사실 하려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어. 5는 1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다고 지금? 이거 몇 가지 있다고 써놨잖아. 1, 3, 3일. 3이 3을 선택하고 6이 1을 선택하거나 3이 1을 선택하고 6이 3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괜찮니? 자, 그럼 생각해봐. 이 상황에서 4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지? 1 또는 2가 가능하지. 근데 4가 1을 선택했으면 치고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2개. 그러면 G4 1이 얼마지? 2잖아, 맞지? G4가 1을 선택하면 그럼 치고의 원소 개수는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4가 1을 선택하면 G4가 2가 되잖아. 그리고 그때는 4에서 2가 선택되었으니까 모두 다 선택되었으니까 그때도 치역 원소 개수가 3개.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신기한 구조를 찾아내는 거지 특별한 수학적 의미를 가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90, 11은 어떻게 할까? 자, 괜찮아? 용진은 괜찮아? 렌즈도 얘가 표정이 별론데? 괜찮은 거 맞아? 넘어갈게. 그 다음에 5페이지는 12번? 12번은 약간 해석이 좀 어려워. 나머지는 괜찮아? 14? 13? 12, 13 봅시다. 12번도 그렇고 13번도 그렇고 약간 해석이 어려운 문제거든. 한번 볼게. 쌤이 뭐 그림을 아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서 그냥 적당히 그려놓고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F 인버스 2분의 1A는 2FB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여기쯤 어딘가 이제 A라는 친구가 있어. 자, 근데 그 우리가 역함수에서 이런 생각을 좀 중요하게 여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이 문제는 진짜 이 쌤이 원래 매우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를 특별히 이제 깊게 건드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FA는 B면 역함수는 F 인버스는 F 인버스 B는 A다. 이게 이제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게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뭐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 말은 과장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저게
사고에서 기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접근이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요걸 잘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y는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친구가 a이고 이 친구가 b라고 하자. 그림 비교가 되면 여기를 합시다. 근데 이제 이때 이런 관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우리가 이제 a를 넣으면 b가 나오는 함수가 f잖아, 맞지? 그럼 b를 넣으면 a가 나오는 함수가 f 인버스래. 그러면 나는 여기를 y축 플러스로 보고 여기를 x축 플러스로 보게 되면 x축 플러스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뭐의 기능을 하게 되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야. 괜찮아? b를 넣으면 a가 나오는 함수니까 얘를 x축으로 보자는 얘기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야.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도움이 될 때가 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결국은 내가 얘를 여기가 2분의 1 a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f 인버스 2분의 1 a인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x 좌표가 되었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 요 2분의 1을 이제 왼쪽으로 넘겨보거든. 2분의 1 곱하기 f 인버스 2분의 1a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값을 내가 편의상 별이라고 하면 결국 2분의 1 곱하기 별이 fp라니.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또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바로 2분의 1 별인 거잖아, 맞지? 괜찮지? 근데 이 2분의 1 별이라는 친구가 누구에서의 함수값이라고? b에서의 함수값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b인 거지. 이렇게 적는 거야. 괜찮니? 이런 구조를 가지니까 그래프를 잘 따라갈 수 있는지는 묻는 문제였어. 자, 잘 만든 문제입니다. 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긴 한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이제 어렵지 않은데 그냥 막연하게 이제 외우고 있으면 못 푸는 그런 문제지. 자, 13번 볼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쌤이 아까 그 기본이 된다고 했던 얘기를 얼마나 이제 능숙하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G 인버스 3을 구하시게 나오게 되면 아마 이렇게 배웠을걸? G 인버스 3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G 인버스를 구하래? 아니면 뭐하래? 기억나니? 그냥 풀리니까 넘어간다. 네, 분명히 이거 강조하셨을 거거든. 얘를 이렇게 하라. 맞지? 이게 완전 중요하거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푸는 거야. 괜찮아? 그럼 f의 함수값이 3이 되는 걸 찾는 거야. 이번에는 그래프 거꾸로 읽기. 뭐 하자고 했었지? x축을 y축으로 보고 함수값이 3이 되는 걸 찾는 거야. 언제야? 2지 2. 그래서 요 값이 2야. 요 값도 2야. 따라서 요게 5니까 a는 5. 괜찮니? 이렇게 풀어야 하고 되는 겁니다. 쌤이 아까 그 F는 B, F 인버스 B는 A를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야. 그게 제일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군요. 질문이 못 봤지, 여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 16번이랑 17번을 쌤이 가볍게 할 건데 그 뭐랄까 이미 이렇게 풀고 있으면 괜찮고 하나 이렇게 안 풀면 쌤처럼 푸는 것도 괜찮다 정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fx를 보게 되면 구간의 경계가 3이 되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그대로 나올 테니까 3분의 2x 더하기 2가 될 거고 x가 3보다 작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올 테니까 3분의 4x가 되고 나왔지.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림을 그릴 때 x축을 y축을 그려야 되는지 그리지 않아야 되는지는 쌤은 일단 안 그린다를 1번으로 놓고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x는 3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경계니까. 그다음에 이제 역함수 나왔으니까 이제 y는 x직선을 그리는 건 기본 보조선이고 이제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3 오른쪽에서는 여기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함수값이 4가 나오니까 여기가 4야. 쪽에 3보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리자. 그 다음에 3 왼쪽에서는 적당히 이렇게 그리자. 쪽에 3분의 4니까 여기가 0이 된다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고 여기를 구하고 싶은데 는 x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3분의 1x는 2가 되니까 6이 되지. 어차피 우리는 이 넓이의 2배가 원하는 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이 삼각형 넓이입니다.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 하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여기 3이야. y는 x니까 그래서 이걸 2배 하면 이렇게 풀면 좋겠다. 괜찮니?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진 상태거든. 근데 이제 그 사소한 등적 변형인데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긋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그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요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떨 수밖에 없어. 높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맞지? 요 삼각형 넓이도 얘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당연히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도 같을 수밖에 없지. 결국은 뭐야? 요 길이가 6이었고 요 길이가 1이었어. 밑변 높이가 안 되지. 괜찮니?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많이 쓰거든 사실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많이 나와 사실. 그래서 너희들이 좀 많이 연습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계속 굴러다닌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야. 그때 잘 쓰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아마 이거는 이제 모든 쌤이 강조하시는데 쌤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약간 다를 수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7번도. 그 F 합성 I가 F이고 I 합성 F가 F일 때 이 I와 이 I는 같니 다르니? 일단 연진이 쌤 질문의 의도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중요해 알았지? 중요해. 다시 F 합성 F 인버스는 뭐야? 너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상큼하지 않니? 너 잠 제대로 잔 거 맞아? 몇 시간 잤어? 기억이 안 나는 시간인가? 몇 시간? 8시. 오 많이 잤는데? 근데 오늘 왜 평소보다 멍해 보여? 안 멍해? 쌤 혼자서 그냥 지금 망한 표정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건가? 명진은 몇 시간 잤어? 6시. 많이 잤는데? 효경이는? 7시간? 다혜는? 6시간. 6시간? 5시간? 너 왜 이렇게 좋게 잤어? 늦게 아니 일찍 갔다며 너는. 어쨌든 아니 그럼 다행히 제일 근데 상큼해 보이는데 상큼하다 말고 이렇게 어쨌든 컨디션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나쁘지 않은 거 맞지? 자 뭐라고 써야 돼? 여기 I 쓰고 여기 I 쓰는 거 다 알고 있잖아 맞지? 근데 이거 정확하게 쓰려면 뭐 써야 되는지도 알고 있지? 근데 지금 다해만 끄떡끄떡하고 있어서 쌤이 마음이 약간 아프거든? 분명히 민준 쌤이 안 가르쳐 주셨을 리가 없어 사실은. 같이 들었을 거야 이 나쁜 사람들아. 어쨌든
지금 머리를 굴려봐. 여기 굴리고 있어? 기억나려고 해? 이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여기도 이제 그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아예 써도 괜찮은데 여기도 자, 이렇게 써야 돼 사실. 왜 그럴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x가 1, 2, 3이 있고 y가 4, 5, 6이 있다고 하자. 이게 이제 f라고 하자. f가 뭐 1, 5, 5를 가지고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하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f 인버스는 어떻게 될까? f 인버스 y에서 x를 관함수. 이거 뭐 굳이 사실 쓸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4에서 3 가고 그 다음에 5에서 1 가고 6에서 2 가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f 합성 f 인버스를 하게 되면 f 인버스는 뭘 대입되는 값으로 봤지? 무슨 y 원소를 대입되는 값으로 봤잖아, 맞지? 그럼 4를 넣으면 3이 나오고 그 3을 다시 넣으면 4가 나오니까 항등함수 맞아. 근데 이 항등함수는 어떤 항등함수야 지금? 4, 5, 6, 2 이런 항등함수야. y에 대한 항등함수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겠냐? 여기는 f는 누굴 인풋으로 받아? 1을 인풋으로 받잖아. 1, 2, 3을. 그러니까 여기 1, 2, 3이고 여기 1, 2, 3이면 이렇게 가는 함수가 이 항등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x에서 x로의 항등함수라는 뜻으로 ix라고 쓰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 함수랑 이 함수랑 같니? 같지? 않아요. 괜찮아?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뭐 너무 어렵게 설명했니? 왠지는 이해했어? 너 지금 고개를 한 0.5mm 정도 끄덕였어? 그걸 내가 봐주길 말해 진짜? 자, 괜찮아. 명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거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저거를 알고 풀어야 알고 풀면 두 줄, 한 줄, 두 줄. 헷갈리네. 어쨌든 한두 줄에 풀립니다. 일단 봅시다. 시너지에서 풀었을 건데 그리고 근데 그 놓치셔가지고 다시 풀어라고 놓치셨다는 게 뭐야? 과제를 안 내셨어 얘기를? 수업을 그냥 넘어갔는데 안 깜빡하고?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래. 외우 중요해. 아마 다시 설명하실 겁니다. 진짜 중요해서 진짜 중요해. 근데 너는 언제 들었어? 저는 어제 질문 아 질문해서? 아 그래. 그럼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네. 내가 엄청 구박했는데 지금 미안해. 아니 중요하긴 해서 진짜 중요하긴 해서.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이게 이제 다 조건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등식 다 조건에서 자 2분의 1 FA는 F 합성 F 인버스 A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학생들이 보통 진짜 이렇게 이런 걸 엄밀하게 배우지 않는 학생들은 이런 걸 보고 이거는 그냥 항등함수구나 해서 막 케이스 나눠서 열심히 푼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F 인버스는 정의역이 뭐야? 이 문제에서 F 인버스의 정의역은 Y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F의 정의역은 뭐야? X야. 여기가 괜찮니? 결국 A라는 놈은 X의 원소이기도 하고 Y의 원소이기도 하지. 즉 A는 X교 Y의 원소야. 근데 어차피 X교 Y가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그 두 개가 그 두 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는 A가 2와 4밖에 안 돼. 그럼 이건 어차피 이제는 이거 항등함수가 날려도 괜찮거든. 결국 이때는 FA가 2A를 만족한다.
결국 F2는 4, F4는 8 준 거지. 근데 문제에서 그럼 F4와 F 인벌스 4야. F4는 여기 있고 여기서 F 인벌스 4는 2야. 그래서 이거 둘이 다 하는 문제가 문제에서 요거 하는 거야. 고민을 해봤으면 이 풀이의 의미를 잘 이해할 건데 고민을 안 해봐서 사실은 이제 중요성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쌤은 이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 원본 문제가 있거든. 그 원본 문제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통은 이런 거 없이도 잘 풀리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사실 따로 언급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이긴 해서 그래서 쌤 입장에서는 매우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혹시 넘어간 것 중에 눈치보여서 지금 못했는데 궁금한 문제가 있어? 아니면 사실 해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어. 그냥 뭐 조금 더 1분 1초로 더 빨리 끝나고 싶어? 이건 아니잖아. 한 1초 정도야 괜찮지. 어쨌든 없어? 10번은 어떻게 풀었어? 연진이 푼 건 봐야지. 오, 뭐지? 아니 미강이는 잘 연진이도 그냥 그 뭐지? 머릿속으로 한 거지? 아니야 근데 풀이가 맞는 것 같아. 아니 이상해서가 아니고 맞게 했는데 그 그림에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서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 fx는 fx라는 방정식을 푸는 풀이를 쓸 때 여기는 이제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니까 이제 치환해서 ft는 4분의 3t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fx는 t 값 이거 푼 거잖아 맞지? 이렇게 해서 푼 거잖아 맞지? 근데 쌤이 이거 순간적으로 다른 문제랑 착각해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랑 이제 머릿속에 섞여서 풀이가 이제 하고 생각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잘 풀었어 이렇게 풀었잖아 맞지? 잘 풀었어. 이거 아쉬울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 자 일단 계획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